우리는 10년 넘게 이것 때문에 고통받고 있다는 제보자를 만났습니다. 경찰분께서도 이제 얘기하셔가지고 딱 집어서 이게 실화탐사에 제보하고 우리가 와도 저 통제가 안 된다고 그냥 한번 제보해보는 게 어떻냐 이렇게. 관할 경찰마저도 실화탐사대에 제보하라고 했다는데요. 우리는 제보자가 보여주는 영상을 통해 그 모습을 봤습니다. 아 이거 뭐야? 아이고. 매일 하시고요. 아침에 한 6시에서 7시 출근할 사이에 아침에? 하시고 저녁에 이제 마지막에 들어가시고 한 10시 막 그러고 그때 하루에 그냥 일하시고 있을 때는 그냥 계속 소리 지른다고 보시면 돼요. 신기하게 막 문을 열면은 거의 막 한 1분 내로 바로 그냥 집에서 나오셔서 와, 그러니까 하루 종일 계속 시끄럽게 하신다는 얘기잖아요. 게다가 마주칠 때마다 삿대질을 하며 소리를 지르는 할머니 때문에 집 앞에 주차도 못하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이야. 제보자 가족을 향해 매일같이 소리를 지른다는 할머니. 할머니는 이웃들 사이에서 이미 유명 인사였습니다. 진상이에요. 최근 내일부터 그냥 사실 10번 했다 그래가지고 아이고 세상에. 어떻게 좀 딴 데로 요양원을 듣고 장롱을 제자고 괜히 아무한테나 욕하고 막 2년 전에 이 새끼 저 새끼 찾고 혼자 배동 지르고 좀 피곤한 스타일이야. 옛날보다 더 심해지는 것 같더라고요. 그럼 보통 어떤 일을 하시고 어떻게 돌아다니시는 거예요? 바지 쓰는 거죠. 바지하고 뭐 이제 병이라든가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 이제 주면 이 바지 때문에 이제 뭔가 트러블이 생겨가지고 지나갈 때마다 좀 싸우시는 것 같더라고요. 계속되는 소음으로 이웃들 역시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갈매 때문에 새벽 일찍 일어난다고 투덜투덜 하시는 분이 있어서 LH 민원에서 이제 LH에서도 억제할 수 없다고 했다는데 대답하시는 분이 그분은 영향력이 막강하시네요. 대체 소음이 어느 정도일까? 제작진은 본격적으로 할머니를 살펴봤습니다. 주거, 징계, 협박, 어렵게, 폭격, 폭력, 아유. 지랄이요. 제작진이 며칠 동안 관찰한 결과 할머니는 새벽부터 시작해 밤 늦게까지 소리를 질렀습니다. 이 정도예요? 그냥 뭐 그런 거 기짝다고 난쟁이 뭐 그러고 뭐 프로치를 주시는 것 같던데. 삿대질 안 돼요? 네, 진짜 죽겠어요. 왔다 갔다 할 때마다 무서워서 막 나가면은 오늘도 그냥 쓰레기 버리러 나가는데 갑자기 막 뒤에서 갑자기 소리 질러서 깜짝깜짝 놀려. 그럴 때가 너무 막 얘기는 해보셨어요? 얘기를 못 해요. 얘기를 하면 이게 저렇게 더 심해지거든요. 차라리 얘기를 안 하니까 저 정도지 막. 야, 정말 집 밖으로 나갈 때마다 정말 난감할 것 같은데요. 집 안에서도 할머니의 목소리는 아주 크게 잘 들립니다. 새벽 6시부터 저렇게 소리를 지르는 건가요? 야, 그러니까요. 문을 이렇게 못 열어놔요. 야, 저렇게 창문을 닫고 있는데도 인터뷰 중에 계속 소리가 들리잖아요. 전혀 저것도 없어. 내용도 근거도 없는 얘기예요. 다 욕 같은데요, 다? 아이고. 단어마다 그러잖아요. 10년 넘게 들어온 할머니의 소음은 이제 고통스러운 일상이 되어버렸습니다. 지금 퇴근하신 거예요? 예. 안 마주치셨어요? 마주쳤어요. 지금 보러 가잖아요. 보고. 마주치면 욕을 하나 봐요, 얘기를 하고. 집에 들어오기 싫다니까요. 어우. 가만히 지나가셔. 그리고 할머니 조용히 하라 그러면 막 그 사람 타겟이 돼서 막 할머니에게 항의라도 하면 그 순간부터 바로 욕설에 시달리게 됩니다. 저렇게 해서 사람들이 시달려갖고 다 이사를 간 거예요. 그동안 버티고 사는 게 아니라 아줌마까지 너무 숱하게 싸웠어. 할아버지가 아침에 그 애들 경계하듯이 막 한청 애들 암인가 뭐라 그러셨는데 아침마다 막 저러고 또 할머니가 할아버지 막
기절하고 막 그때 그래가지고 아줌마가 이제 다시 화가 가고 그랬어. 그러니까 화가 나니까 아줌마가 내려와서 막 같이 막 뭐라고 하고 그랬는데 결국은 그 아줌마도 결국 이사 갔어요. 그러니까 이제 너 이사 가야 된다 이거지. 자기가 다 거기서 쾌감을 느끼나 봐요. 좀 이따 또 나와. 나왔다 들어갔다 하면서 이렇게 종일절해요. 이를 딱 나와. 또 나오잖아. 계속 얘기를 해, 계속. 밤 늦은 시간까지도 계속되는 할머니의 소음. 와, 이 대단하시네. 그날 밤 결국 경찰이 현장으로 출동했습니다. 야. 어우. 이해하시고 아니 이거 뭐라고 아이고. 아이고. 와. 할머니는 한마디로 이 마을의 무법자였습니다. 포기했어요? 포기했어. 이젠 포기하고 사는 거지. 안 돼요. 경찰들도 안 되는 일인데 그냥 안 하면 에이 경찰들 와서 뭐라 그러면 쫓아가서 또 저렇게 그냥 해야 되니까 이제 경찰들도 이제 아주 두 손 두 발 다 들었어요. 가서 이렇게 조금 만지면은 대단하시네요. 아까 보셨잖아요. 불타있다고 그러고 막 그냥 이렇게. 경찰도 할머니의 소음을 막을 수 없었습니다. 그렇죠. 뭐 어떻게 하겠어요? 아유. 여기 보안 지르고 시끄럽게 한 거 지금 낭송할게요 이거. 네 해요. 장장 3시간에 걸친 할머니의 소음은 그렇게 한밤중이 되어서야 끝이 났습니다. 이야. 할머니는 마을을 넘어 수시로 관할 경찰서를 찾는다고 하는데요. 여기 있어? 네네네. 알죠? 유명하죠? 맨날. 맨날 와요? 원사가도 갔다, 수학가도 갔다, 뭐 갔다. 뭐 때문에 오셨어요? 몰라요, 저희도. 와서 그냥 막 소리치고는 그냥 가요. 아이고. 네, 오늘도 이제 아침에도 한 1시간 전에도 왔었어요. 보통 언제 오세요? 아침에? 그건 대중 없어요. 할머니 이제 뭐 걸어 오시기도 하고 택시 타고 오시기도 하고 이제 막 대중 없습니다. 관공서 곳곳을 오가며 하소연을 한다는 할머니. 혼자 떠들고 있다가 그냥 가셔야 그냥. 신고된 건 몇 건인가요? 올해 53회. 이야. 오늘 1월 1일부터 어제 날짜 기준까지 해서 신고 들어온 것은 이제 53회가 되겠습니다. 와서 이제 우리 이경들이 민원인들이 와 있잖아요. 이제 나오시라고 이렇게 팔 잡으면은 누워요 이렇게. 이야. 아이고. 바닥에 들어 누워 그래요. 그래서 맞았다고 이제 써요. 이제 제가 이제 한 번은 왜 자꾸 이렇게 와서 난리 나시냐고 좀 언성을 높이니까 몇 시 몇 분 몇 분 해가지고 지구대장 윤인수 또 언어폭력이라고 하면서 다 저거예요 또. 쉽게 말하면 무대뽀죠. 무대뽀. 단순하게 우리가 조그만 소리 폈다는 이런 행위만 가지고 했다고 해가지고 저희가 뭐 관계 이혼시킨다거나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일까요? 할머니의 메모를 지구대 벽에서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저 벽에 뭐 적혀 있는데요? 뭐라고 써놓은 거예요? 이거는 모르겠네. 언제 썼는지 모르겠네. 할머니는 점점 더 막강한 권력을 가진 것처럼 누구도 손댈 수 없게 됐습니다. 봐요. 저 빨간 걸 다 저기서 칠해놨잖아요. 근데 거기 와가지고 뭐라고 그랬다 이거요. 그 자리 와가지고. 주민들이 와서? 예. 지금 죽겠어요, 그래나. 본인이 억울한 일을 당할 때마다 계속 메모를 한다는 할머니. 한 달에 스프레이 페인트 비용만 무려 20만 원이 든다고 합니다. 20만 원이 하나에 한 10,000원도 안 되거든요. 어머니 안녕하세요. 네.
우리는 할머니를 직접 만나보기로 방송국에서 했습니다. 나왔는데요. 아유, 네. 어? 방금에 제작진을 굉장히 반갑게 맞이해 주시는데요? 할머니는 보여줄 것이 있다며 우리를 집으로 이끌었습니다. 할머니의 흔적이 묻어있는 집안 곳곳엔 주민들의 이름이 적힌 네모를 비롯해 평소 골목을 감시하는 용으로 집 앞에 설치한 CCTV도 있었습니다. CCTV요? 아, 그러니까 이 CCTV 보고 막 뛰어나오신 건가요? 아. 빼빼 부강당한 거 밖에다 놓고 여기서 해놓는데 우리 애들은 뭐 엄마 왜 애보다 낙초를 해놨다 이럴까봐 요걸로 다 가려놨어. 여기까지 들어도 부강한 거 내가 펜스를 해놨잖아. 그동안 당했던 폭언과 폭행의 흔적을 보여주겠다는 할머니. 그리곤 제작진에게 범인을 가리킵니다. 범인? SBS 방송에서 와서 SBS 방송에서 또 나올 거야. 방송에 나온 적이 있나요? 사실 할머니는 3년 전 한 시사 프로그램에 출연한 적이 있었습니다. 지금의 모습과 크게 다를 바 없는 할머니는 방송 당시 한 남자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소리를 지른다는 피해자로 알려졌습니다. 그런데 방송에 나왔던 그 모습이 지금까지도 계속되고 있는 겁니다. 근데 그 괴롭혔던 남자랑 지금 제보한 사람이랑 다른 사람이잖아요. 그렇죠. 지금 할머니 괴롭히는 사람이 누구예요? 멜리야. 허공동산로 지금 진정엄마 작년 6월 30일부터 그러고 그집 딸이 그러고 2017년도 서울. 할머니는 제보자 가족이 본인을 괴롭히고 있다고 합니다. 아니, 할머니가 어떻게 괴롭힘을 당했다는 거죠? 딸의 집에 가고 이웃에 와서 실자에서 막투를 내리길래 그랬더니 다 합쳐버려. 이불처럼 싼 놈 다 합쳐버려. 본인이 하는 일을 방해하는 것부터 시작해 과거 방송에 나온 남자와의 법정 다툼에 증인을 서달라는 자신의 부탁을 거절했다고 합니다. 거짓말 때 맞으셨다는 거예요? 좀 pu가 챙겨가 북행하고. 그리고 폭행을 당할 때마다 집 앞에 기록했다는 할머니. 그런데 제보자 가족은 할머니의 주장이 전혀 사실이 아니라고 합니다. 뭐 소주병도 던지고 계란도 던지고 이래갖고 이 할머니가 고소해가지고 이제 이사를 갔죠. 그때 이제 저한테 막 증인을 서달라고 그래가지고 제가 지금과 달리 과거에는 제법 사이가 좋았다는 할머니와 제보자 가족. 그때 증인을 서주면서요 약속을 했어요. 할머니 그럼 그분이 이사 가시면 할머니 떠드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내가 왜 떠들겠어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직장 다니는데요 법원까지 가서 그 증인까지 섰었어요. 할머니와의 약속을 믿고 다른 이웃들처럼 진술서를 쓰고 증언을 해줬다고 합니다. 그런데 약속과 달리 소음은 계속됐습니다. 어느 날 출근하면서 할머니를 잡고 할머니 제가 그때 증인 서드릴 때 이사 가고 나서도 할머니께 떠들면 할머니 이사 가신다고 저하고 약속하셨죠? 그러니까 할머니 이사 가세요 이제. 그 말 한마디 했는데 그 다음날 아침부터 야 잡년아 이러면서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달째 제가 병이 나서 막 링거를 한 달에 5병씩 맞고 그랬어요. 그래갖고 이제 참다 경찰서 가서 고소를 했어요. 할머니가 본인이 욕 다 했다고 또 얘기를 했대요. 그래서 판명이 났어요. 무고죄로 200만 원 벌금. 근데 그것도 다 냈다고 그러더라고 할머니가. 모욕죄? 고소 이후 할머니의 행동은 나날이 더 난폭해졌습니다. 차 문 열고 이제 제가 찍었어요. 그랬더니 막 차 안에다 손 집어넣고 막. 야, 이렇게 차 막아서는 행동은 너무 위험한 거 아니에요? 위험하죠. 이자만 거 주고 이 새끼도 주고. 아이고. 이거는 무섭네요. 무서워요. 네. 관리사무소 불러드려? 주차시키라고! 더러운 년아? 위험천만한 순간이 일상이 된 상황.
지금은 이것 하나만 믿고 참고 있다고 합니다. 근데 저희가 원하는 건요, 할머니의 어떠한 처벌이나 이런 걸 원하는 게 아니라, 우리 여기 지금 이사가 안 간 주민들이 지금도 이제 그냥 있는 게 올해 9월에 재계약을 안 해준다는 것만 믿고 그냥 있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LH에서 재계약을 안 해줄 명분이 없다고 하면은 먼저 할머니의 현재 상태를 어떻게 봐야 할지 정신과 전문의를 찾았습니다. 진짜 못 살겠네, 진짜. 나는 아직 건재하고 사람들로부터 무시당할 정도가 아니라는 것들을 계속 드러내려고 더 세 보이게, 더 목소리가 그래서 더 커지는 그런 피해 사고, 피해망상, 그런 정신병적인 어떤 부분들이 진행되고 있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마치 이제 뭐 싸움을 걸기 위해서 하는 것처럼 이렇게 하는 것들이 있어요. 할머니는 이미 그런 생각들로 꽉 차 있는 거죠. 나한테 평소에 저렇게 나쁘게 하고 있고, 지금도 나를 놀리고 있고, 나를 모욕을 주고 있고, 그러면서도 막 노래를 부르고 막 이렇게 하잖아요. 또 한편으로 막 여유 있는 모습을 막 보여요. 아까 중간에 노래하는 모습도 보이고 이러면 이게 그 자존심을 지키는 거죠. 너 아무리 그렇게 해도 나 전혀 너한테 안 당해. 너보다 내가 더 세. 그것도 멀리서 이렇게 보면 안타까운 모습인 거죠. 너가 양떨어질래? 난 상관이 없어. 비켜줘, 줘. 아니야. 경찰은 너가 양떨어질래? 그리고 피해는 오롯이 이웃들에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막 그 건물 안에서도 몇 분이 1년 넘게 싸우고 막 이러다 결국 그분들이 다 이사를 가셨어요. 그러니까 저 할머니도 저번날에 저한테 그런 거야. 내가 너 이사 보내나 안 보내나 두고 보자고. 어느 날은 비가 이렇게 부슬부슬 와서 아침에 출근하는데, 야, 이년아 가다 즉사해라 이러는 거예요. 와. 그건 지금도 생생해요. 할머니는 여전히 자신이 피해자라고 굳게 믿고 있습니다. 어떤 방송에는 난 피해자로 나왔고, 그게 내가 수급자야. 난 피해를 봤어. 이렇게 계속 그 논리를 주장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본인의 그 이런 행동, 주위 사람들을 괴롭히는 행동에 대해서 본인 스스로가 정당성을 부여를 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하는 것은 정당하다. 결국 결과가 어떻게 됐느냐. 여기 있는 많은 나한테 도전을 해왔던 그런 사람들이 다 걷고 이사를 다 갔지 않냐. 경찰도 나를 건드리지 못하고 어떤 사람도 나를 건드리지 못한다 라고 하는 그런 생각들이 본인의 행동을 상당히 강화시키는 데 일조를 했을 것이다. 꼬리에 꼬리를 물고 나타나는 피해망상은 억울함이 풀려도 계속해서 비난할 대상을 만든다고 합니다. 이 사람 지금 도와주다 일한다 그 말이야. 할머니 오히려 도와줬잖아요. 증인 섰잖아요. 할머니 도와줬잖아요. 맞을래? 맞을래? 나한테 맞을래? 진행된 게 아니고 진행된 게 아니야. 본 사람이 있냐? 아니 안 채워. 안 채워. 시끄럽게 하면 안 돼요. 공무원이야? 당신이 공무원? 경찰이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듣기 위해 제작진은 계속해서 할머니와의 만남을 시도했습니다. 그런데 어디서 왔다겠죠? 어디서 왔냐고요? 지금 제작진을 못 알아보시는 거예요? 방송국이요. 저 아까 보셨잖아요. 기억을 못 하세요? 방송국에서 올라간 내 똥. 아이고. 이 참. 갈수록 더 심해지는 할머니의 모습에 이제는 이웃들뿐만 아니라 할머니의 안전도 위태로운 상황으로 보였습니다. 우리 참을 수 없어. 모든 사람이 시끄럽게 해가지고 이건 할머니가 제가 보기엔 정상이 아닌 것 같아요.
우리는 어렵게 할머니의 아들과 연락이 닿아 현재 상태를 알렸습니다. 아, 가족이 있어요? 예. 어머님이 이웃에서 소리 지르고 약간 우리 그건 댁들이 몰라서 그러는데 다른 사람들이 아무 소리 안 듣는데 어머니가 그렇게 소리 지를 사람 아니에요. 좀 너희네 그냥 소리 질러도 가만히 냅둬버리면은 너희네가 지푸레 꺾이지 뭐 한없이 저기하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저희가 갔을 때는 11시 50분까지 그리고 뭐 입원을 한다거나 보호 입원이라든가 이번은 절대 안 되는 얘기예요. 그건 너희네 성질 몰라서 그래요. 입원을 한번 시도해 보신 적이 있어요? 아니요, 해보지도 않았지만 그 노인네 성질 봐가지고는 이번 감금시키고 뭐 입원시키고 그런 건 절대 안 돼요. 아, 이게 무슨... 그동안 취재를 통해 확보한 영상을 가지고 제작진은 관할 보건소에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상담 이후 할머니의 향후 치료 계획에 대해 물었습니다. 의사 선생님께도 자문을 구했는데 이걸로 타일 위험으로 보기는 어렵다 얘기가 됐어요. 그래서 강제성을 가진 개입은 지금 현재로서는 좀 어려워서 보호자분을 설득하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전문의 소견에 따라서 치료를 받으실 수 있게끔 도움을 드리는 정도예요. 근본적인 해결책 하나 없이 우리는 언제까지 이 상황을 지켜보기만 해야 할까요? 그러니까 이런 현상이 이게 10년이 계속된다는 게 이게 말이 돼요. 그러니까요. 말이 안 되죠. 칼로 찔러야 그 어떤 가해를 가는 게 아니에요. 말로서 계속 잠 못 자게 하고 하면 그 사람이 보이지 않게 이 지역사회의 평화를 깨고 안정을 깨는 행위잖아요. 내버려 둔다는 건 그건 정말 반인권적인 행동이라 생각합니다. 그 병으로 인해서 이런 것들이 다 만약 인간성이 훼손된 부분이 있다고 하면 빨리 그 부분을 회복할 수 있게 돕는 게 저는 더 인권이라고 생각하고요.